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쿼드러플 오브젝트 1장의 두 번째 절, 오버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첫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A different way of dismissing objects as the chief dramatis personae of philosophy is to reduce them upward rather than downward. 다른 방식의 무시, 대상을 주요한 등장인물, 철학의 등장인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제 대상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런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그들을, 대상이겠죠. 그들을 위쪽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아래쪽으로가 아니라, 즉, 1절 요거보다 앞절에서는 undermining이라고 해서 하방 환원, 하방 해체를 논했는데 이제는 이제 상방 쪽으로 해체하고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거죠. Instead of saying that objects are too shallow to be real, it is said that they are too deep. 말하는 대신, 즉 대상은 너무 얕아서 실제적일 수 없다. 실제적이기에는 너무 좀 얕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게 이제 그 하방 해체 쪽에서 더 하방으로 가는 거였죠. 그렇게 하는 대신 이것은 어떻게들 말하냐 하면은 대상들은 너무 깊다. 이번엔 또 너무 깊으니까 더 위로 가야 된다. 명백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반대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오버마이닝이 되겠죠.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On this view, the object is a useless hypothesis, je ne sais quoi in the best sense. 이 견해 의해서는 대상은 쓸모없는 가설이다. 주누세쿠아는 이탈릭체로 쓴 이유가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거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게 보통은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이 쓴대요. 너무 좋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쓰는데 이 말 자체에는 그런 뜻은 없지만 보통 그렇게 좋은 것일 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이걸 붙인 거예요. 에, 대상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가설은 가설인데 쓸데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Rather than being undermined from beneath, the object is overmined from above. 뭐뭐 하는 대신, 자, 밑으로부터 해체되고 환원되는 그런 대신 대상은 위로부터 이제 채굴당한다. 위로부터 해체된다. On this view, objects are important only insofar as they are manifested to the mind or are part of some concrete event that affects other objects as well. 이 견해에 따르면 대상이 중요한 것은 오직 뭐뭐 하는 한에서다. 그들이 명백해지는 한, 정신의 대상이 이렇게 출현할 때, 이게 명백하게 나타내다 이런 뜻이니까 분명히 뚜렷이 나타낼 때 뿐이다. 혹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의 부분일 때 뿐이에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다른 대상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 대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이 중요해지는 거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이 여러 대상들의,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 대상들에 영향을 미칠 때, 즉, 사건이 의미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나 뭐 의미가 있지 대상 자체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nsider the widespread empiricist view that the supposed objects of experience are nothing but bundles of qualities. 생각해보자. 널리 퍼져 있는 경험론적 견해를 가정된, 즉 경험의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것,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다만
성질들의 다발일 뿐이다. 성질들이 하나로 딱 묶여서 자주 그렇게 묶이다 보니까 걔가 이렇게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실제로 있는 것은 성질의 대상들 뿐, 성질의 묶음들일 뿐인 거 아니냐. The word apple is merely a collective nickname for a series of discrete qualities habitually linked together. Red, sweet, cold, hard, solid, juicy. 사과라는 단어는 한낱 집단적인 이름이다. 뭐를 위한? 일련의 이산적인 성질들, 습관적으로 한데 연결 엮이는 그런 섬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이산적인 성질들, 일련의 이산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서 부르는 별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것은 이 이산적이라는 것은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단절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섬처럼 흩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즉 대단히 섬기고, 그래서 이산적인 건 섬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섬처럼 흩어져 있는 이산적인 성질들이 일련에 이게 쭉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계열, 연결, 그거를 연속이라는 걸 써서 일련의 이렇게 쓴 거예요. 재밌죠? kind of 하면 일종의 이렇게 번역했고, 동양 사람들이 또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요. group of 하면 일군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산적인 일련의 성질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인간의 습관에 의해서 함께 엮이는 그런 것이지 실제 객관적으로 하나로 엮여 있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습관적으로 인간의 습관에 의해서 한다로 엮여 있는 그런 것뿐인, 실제로는 이산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련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성질 하나하나, 이렇게 레드, 스위트 하나하나를 다 따로 부르지 말고 그냥 하나로 집합으로 해서 부르는 별칭, 이런 거라는 거죠. 경험론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경험론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봤습니다. What exists are individual impressions, ultimately in the form of tiny pixels of experience, and the customary conjunction of these puncta leads us to weave them into larger units. 기네요. 존재하는 것은 개별 인상들이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냐면은 작은 경험의 픽셀들, 그런 형태다. 그리고 그 관습적으로 이 점들을 이렇게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결국 그 점들을 잘 짜서 더 큰 단위들로 만든다. 네. 여기서 이게 사소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쉼표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이 문장을 이게 저랑 이렇게 하면서가 아니라 혼자 만났다고 하면 여기서 약간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인상들이다. 궁극적으로 형태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할 텐데, 여기 쉼표가 있음으로써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같은 것이며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존재하는 것은 개별 인상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 속에 있다. 즉, 아주 작은 경험의 픽셀들이라는 형태 속에 있는 그런 개별 인상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쉼표를 했죠. 그리고 그 관습적으로 이 점들, 펑툼, 요즘은 풍쿠툼이라고 또 미학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풍크툼 이제 점이죠. 그래서 음을 아로 바꾸면은 이제 복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점들을 관습적으로 연결하는 거, 그것은 우리를 이끈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관습적으로 이 점들을 이끌므로써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의부는 교직한다, 짜는 거 보시고요. 짜서 더 큰 단위로 만들어 간다, 이런 거죠. This empiricist model is seen as so admirably rigorous that even many anti-empiricists about it. 경험주의적 모델은 뭘로 보이냐면 매우 감탄할 정도로 엄격해 보여서
심지어 많은 경험주의에 반대하는 반경험론자조차 그 경험론적 모델을 채택할 정도다. Nonetheless, it is a pure fic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순전한 허구다. 허구적 구성물이다. 아무리 엄격하고 뭐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도 그걸 채택할 정도로 아주 실용적인 모델이고 뭐 그렇다 해도 그것이 순수한 픽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굉장히 반대하네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자세히 볼까요? For what it encountered in experience are unified objects, not isolated points of equality. 왜냐, 우리가 마주치는 것, 경험 속에서 그것은 통일된 대상이지 고립된 성질의 점들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인카운터는 맞닥뜨리는 거, 만나는 거고, 유니파이드는 이게 만들다는 뜻이고, 유니는 하나잖아요.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말에서 그것을 통일한다 그러죠. 그래서 통일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대상들은 사실은 통일된 대상이지. 제가 여기서 왜 이지 했냐면 우리말에서는 그건 내가 알고서 한 거지 모르고 한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알고서 한 거지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뒤에 부정문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요게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즉 그것들은 통일된 대상이지 고립된 성질들의 점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이지라고 하는 건 네가 이거 했지? 할 때도 쓰지만은 우리말에 예쁘지 않아 할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지는 부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deed, the relation actually goes in reverse. Since the individual qualities of things are already imbued with the style or feel of the thing as a whole. 이거 뜻기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관계는 현실적으로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goes in reverse, 거꾸로 간다니까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왜냐? 개별 사물의 성질들은 이미 잔뜩 물들어 있다. 그 스타일이나 느낌으로. 그 사물의 스타일이나 느낌으로 잔뜩 물들어 있어요.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되세요?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의 뭐 붉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붉음만 따로 뭐 사과의 딱딱함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이미 사과와 분리되지 않은 어떤 붉음 그런 건데 아마 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같이 보시죠. Even if the exact hue of red in my apple can also be found in a nearby shirt or can of spray print, the colors will have a different feel in each of these cases, since they are bonded to the thing to which they belong. 바로 나오네요. 비록 정확한 색조, 붉은 색조, 내 사과 안에 이게 상당히 현상학적인 접근인데요. 그냥 사과에 이러지 않고 내가 먹고 있는 혹은 내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사과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려는 경향이 하만에겐 강하게 있어요. 상당히 현상학적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금 들고 있는 먹고 있는 혹은 어쨌든 지금 이 나의 사과의 정확한 색조가 또한 발견될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셔츠에서 혹은 스프레이 페인트의 캔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색깔들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각각의 이 경우들마다. 왜냐? 그 색깔들은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사물들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물들. 즉, 사과의 붉음이냐, 셔츠의 붉음이냐, 스프레이 페인트의 레드냐, 그거 아주 단단히 묶여 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Husserl made this point vividly in the logical investigations, but it has not spread widely enough, nor have its consequences been fully drawn.
후설은 이 점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생생하게 제시해 주었다. 논리적 탐구라는 책에서. 하지만 그것은 널리 충분히 퍼지지 못해 왔다. 지금까지. 또한 그 결과들은 충분히 도출되어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후설이 이렇게 얘기한 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잘 탐구해 보면 그로부터 많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도출하는 작업도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머니하고 이 작업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설이 이렇게 대단한 작업을 한 사람이었던가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느끼시게 되면 좋겠네요. If empiricism denies that there are objects within human experience, then what about objects outside experience? 만일 경험주의가 부인한다면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간 경험 내에. 그렇다면 what about objects? 대상에 대해서는 어때? 즉 경험 바깥에 있는 대상 쪽은 그럼 어떨까? This is a slightly different question. 이것은 살짝 다른 문제다. 경미하게, 미미하게.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는 인간 경험 내에 있는 대상이 있냐, 없냐, 이걸 부정했는데, 그럼 경험 바깥의 대상은 어떠냐? 그래서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While some recent philosophy has been realist in spirit, the vast majority of avant-garde thinkers since Kant have shown markedly anti-realist traits. 뭐뭐한 동안, 뭐뭐하는 반면에 이렇게 많이 쓰이죠. 일부 최근 철학은 실제론적이었다. 마음속으로, 정신 속에서. 마음으로는 또 그랬지만은 방대한 다수의 전위적 사상가들은 칸트 이래 반실제론적인 특성을 보여왔다는 거죠. For the realist, the existence of objects outside the mind is as real as human experience itself. 실제론자에게 대상이 정신 바깥에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경험 그 자체만큼이나 리얼한 것이다. 예, 이 as real as는 처음에 꼭 뒤에 읽은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이렇게 하시도록 배우는데 아주 예전에 이 as 구문이 나오는 이유가 대단히 뭐뭐한데 그 정도가 이거만큼 그렇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뒤를 안 보더라도 대단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제론자에게 대상이 마음 외부에, 정신 외부에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리얼한 것으로서 인간의 경험 자체가 리얼하지 않냐? 그거만큼이나 리얼하다.